세상을 초월하는 이야기, 새초롬이 오늘 소개하는 책은 힐, 치유, 최고의 힐러는 내 안에 있다입니다. 지연이는 켈리 누는 고스, 샨티 출판사입니다. 건강이란 무엇일까? 건강에 대한 여러 정의 중 메리엄 웹스터 대사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몸과 마음, 영이 온전한 상태, 특히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잘 자라고 있거나 잘하고 있는 상태, 잘 있는 것, 웰빙. 만일 건강이 신체적 편치 않음이 없는 상태라면 건강은 그저 편안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튼튼함 혹은 건강이란 야생의 꽃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자연적 상태여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플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균형에서 혹은 자연스러운 튼튼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큰 범위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에 관한 무서운 진실. 올해로 35년째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다. 심각한 상황도 많이 봤는데 질병의 궁극적 원인은 스트레스임을 매주 더 굳건히 확신하게 된다. 제프리 톰슨. 사람들이 의사를 찾는 이유의 90%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가는 건 항우울제이다. 온갖 종류의 약만 받아갈 뿐이다. 조앤 보리센코.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기본적 스트레스가 있다. 우선 사고, 부상, 추락, 트라우마와 같은 물리적 스트레스가 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음식 속의 호르몬, 중금속, 숙취, 혈당 수치 등의 화학적 스트레스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 비극, 사별, 일자리나 경제 상황 등의 감정적 스트레스가 있다. 이것들 전부가 우리 뇌와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 조 디스펜자. 정보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중압감 때문에 끊임없이 나쁜 뉴스들에 빠져 지내는 한편 자연의 리듬 및 우주의 순환과 연결되는 경험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감정적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2016년 타임의 기사에 따르면 9.11 이후 세대는 경제적, 국가적 불안정 시대에 자랐다. 그들은 테러와 교내 총기 난사가 일반적이지 않던 시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부모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견뎌내는 것을 보며 자랐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일지 모르겠는데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사회를 뒤바꾸고 있는 시대에 사춘기를 맞이했다. 소셜미디어의 압박감과 점점 더 심해져가는 경쟁 문화 때문에 10대들의 우울 및 불안 관련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매해 우울증을 겪는 10대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원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37%나 증가했다. 오늘날 고등학생들은 불안 증상을 더 많이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는 비율은 1980년대의 10대들의 2배에 달한다. 이것은 항우울제와 ADHD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는 좋은 일이겠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감정적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적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증가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식품 산업의 극대화와 편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경향 때문에 우리는 값싼 화학 대체제 및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을 더 많이 접하고 있다. 제철 음식이 아닌 먹을거리, 지역 음식이 아닌 먹을거리를 먹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수확한 것이거나 목적지로 배송된 지 2주 후에 가스로 고속 숙성 처리한 음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인공사료로 호르몬, 항생제를 섭취한 동물들로 만든 축산물을 소비하고 있다. 이는 이 같은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먹은 모든 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 식품안전센터에 따르면 탄산음료부터 수프, 크래커,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슈퍼마켓 판매되어 있는 가공식품의 75% 이상의 유전자 조작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먹을거리에 들어있는 이러한 물질과 화학적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 몸에 유해한 부담을 더한다. 소화체계는 혼란스러워하다가 병이 들며 면역체계는 해독작용, 회복작용, 재생작용을 멈추기에 이른다. 음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소용품과 미용용품에 들어있는 해로운 화학물질도 호르몬을 교란시키며 어마어마한 양의 독소를 우리 몸에 추가한다. 즉, 자연성분과 진짜 먹을거리에서 멀어질수록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에서도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면역체계가 현대사회의 감정적, 화학적 스트레스의 맹공격을 받아 파괴되면 우리는 주변 환경 속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여타 병원균에 그만큼 더 취약해진다. 편리라는 이명하에 비닐 포장이 넘쳐나는 이 현대적 생활 방식은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과학과 기술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그 발전의 부작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답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방식. 옛날에는 그것을 신장의 부신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 즉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으로 연결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다면 그 호랑이에게서 도망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 답을 맞히기는 쉬울 것이다. 답은 바로 호랑이에게서 도망치는데 100%의 에너지를 쓸 것이다. 브루스 립턴. 수천 년 전에는 싸우거나 도망가는 방식이 적절했다. 야생동물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상황은 배우자나 상사, 혹은 일주일 안에 내야 하는 집세 같은 것으로 바뀌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다. 바로 그런 것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몸은 여전히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을 체내 시스템으로 분비한다. 피터 크롬. 만일 항상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당신은 장에서, 배설체계에서, 면역체계에서, 그리고 뇌센터에서 에너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근육으로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목숨을 지키려고 싸우기 위해서 말이다. 그것은 곧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몸의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으며 면역체계가 만성적으로 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프리 톰슨. 몸의 스트레스 반응은 전력 질주, 즉 목숨을 구하고자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대의 우리는 모두 만성적인 스트레스 마라톤을 하고 있다. 쉬면서 회복하는 상태로 들어갈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운동이든 명상이든 산책이든 아니면 그저 전자기기들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든 매일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법을 찾는다면 이는 우리가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는데 몸이 재충전되고 회복되어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날마다 스트레스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쉬면서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있는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연습 2가지는 무엇일까? 어린 시절 몸의 치유력에 몹시도 경탄했던 기억이 난다.
내 무릎이 까지면 어머니는 까진 데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뽀뽀 세례를 퍼부어주고는 그저 그대로 낫게 두시곤 했다. 그게 얼마나 마법 같아 보이든지 며칠 안 돼 내 무릎은 상처가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거나 흐릿하게 보일 뿐 새 살처럼 멀쩡해지고는 했다. 우리는 몸의 놀라운 선천적 치유력을 잊어버리고 산다. 목숨을 구하려면 의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외부에서 건강회복을 돕는 치료법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믿도록 사회에 의해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로는 어린 시절에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누군가 아프면 어김없이 흰 가운 차림의 남자가 구급 약이 가득 든 검은색 작은 가방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요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실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미지들은 하나같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나으려면 외부의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능력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뼈를 재생시키고 낫게 하는 것은 모든 세포의 DNA에 들어있는 자연 지능이다.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상처를 소독해 줄 수는 있겠지만 신체 조직을 재생하고 재건하고 궁극적으로 낫게 하는 것은 자연 지능과 면역 체계의 기능이다. 그러나 이 똑같은 치유력이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한층 복잡한 만성 질환에도 또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정신질환에도 적용될까? 바로 이 질문이 나로 하여금 이 치유의 탐험을 시작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답을 묻도록 만든 큰 동기가 되었다. 우리의 선천적 치유력은 정말로 얼마나 깊이까지 가 닿을 수 있는 걸까? 우리에게 있는 자연 지능. 성자와 난자가 있고 그 둘이 합쳐진다. 그러면 세포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분열과 결합을 반복하면서 세포들은 뇌와 뼈와 눈동자, 손가락, 발가락, 심장, 간이 된다. 이 세포들이 배아에서 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연지능이다. 도토리를 뜻갈나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연지능이다.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연지능이다. 바로 이 자연지능이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폐는 숨을 쉬고 있으며 심장은 뛰고 있다. 메리앤 윌리엄스. 이 지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심장이 계속 뛰게 하고 음식이 소화되어 자율신경계로 전달되게끔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제일의 명의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그저 길을 막지 않고 물러나 있는 것뿐이다. 조 디스펜자.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자연과 자연의 리듬, 기능, 질서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도 고대의 지혜와 자연의학 역시 받아들이는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매우 복합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은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자신을 펼쳐나간다. 자연은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절하고 재생하고 정화한다. 인체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은 스스로 조절하고 치유하게끔 설계되었다.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테크놀로지와 두려움의 의식이다. 새로운 과학과 고대의 지혜를 융합해 자연이 지닌 조화와 균형을 되찾을 때이다. 인간의 큰 착각은 자신의 의식 상태 말고 다른 어떤 원인이 있다는 믿음이다. 네빌 고다드. 자신의 치유 설계자는 바로 자신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은 환경이 적절할 경우 인체의 모든 장기가 자가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척수조직, 뇌조직, 심장조직, 췌장조직,
전립선 조직 등 그동안 그럴 수 없다고 배웠던 조직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장기들은 조건과 환경이 적합하면 실제로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그런 조건이란 무엇일까? 관건은 바로 그것이다. 우선 물, 공기, 섭취하는 음식의 질 등 환경적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섭취하는 보충제, 조상들이 현대의학의 출현 전부터 이미 알고 몸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해온 약초 같은 과학적인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내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내 내적인 환경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치유와 운명의 설계자라고 말할 때 의미했던 그 환경이다. 그렉 브레이든. 몸, 마음의 연결이 그렉 브레이든이 말한 내적 환경으로 어쩌면 이는 신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들이마시는 공기 등 외부의 환경과 생활 습관적 선택들은 모두 우리의 건강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치유에 관한 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 마음속 생각과 가슴속 감정일 것이다. 몸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살아있는 표현의 다름 아니다. 칼 프레드릭. 현대의학은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신과학을 받아들이려는 시작조차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 감정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어쩌면 그 영향은 식습관과 운동보다 심지어 약보다도 훨씬 더 클지 모른다. 우리는 몸이 정말로 자가 치유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내면의 강력한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다. 기존의 의학은 저만의 역할이 있고 나는 신체에 대해 이렇게나 많이 알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그러나 몸, 마음 연결이 정말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운 세상 속에 무력한 희생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주변의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몸의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세뇌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가능하며 이러한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힘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고 매일을 가장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우리 몸은 치유하도록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1년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딱 이틀 있다. 하나는 어제이고 하나는 내일이다. 오늘이 바로 사랑하고 믿고 행하고 무엇보다도 살아갈 바로 그 날이다. 달라이라마. 일장의 요점. 이제는 만성질환이 만연한 현실에 대처하고 건강과 편안함이라는 우리의 자연적 상태를 지지해주는 변화를 만들 때이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은 그 90%가 스트레스 관련 질환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화학적, 감정적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다. 모두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린다. 우리 몸에는 자연 지능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고 자가 조절하게 하고 재생하게 한다. 우리의 생각, 믿음, 감정은 신체 건강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하고 몸, 마음 연결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강력한 치유자를 깨워야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의 새초롬이었습니다.